제가 예전에 외국의 한 코미디언이 말을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멍 때리는 걸 제일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하이 하고 이런 거 제일 못한대요. 그냥 뭐하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런 게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요즘에 중독이라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이 역시 나왔다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쇼츠나 릴스 같은 거를 계속 보고 있는 게 너무나 쉽게 중독이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고, 거기에다 플러스 요즘에 한국에서는 예전과 달리 마약 같은 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기도 했고, 또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하는 게 아니냐, 일 중독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고, 저도 지금 사실 일하러 가는 중이거든요. 카페에 가서 뭐 작업 좀 해야겠다 하면 가는 길에 지금 어떤 주말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놨길래 여기 조용해서 찍고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제 생각에 한 가지 결정적인 건 뇌과학이 발전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중독되는가, 왜 누군가는 마약에 중독되고 누군가는 중독되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은 술을 그렇게 계속 퍼마시는가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심리 같은 거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딱 뇌를 들여다보니까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은 뇌가 이렇더라,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이래서 진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중독과 관련된 주제라고 한다면 영상 같은 거를 찾아봐도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지금 중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 컨텐츠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학술 논문들도 대부분 그런 주제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런 주제는 저보다 의학 전문가 분들이나 뇌과학자 분들이나 심리학자 분들, 그런 분들이 훨씬 잘 하실 테고, 제가 굳이 거기다가 한마디로 보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과연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을 어떤 각도로 바라봐야 할까에 대해서 저 나름의 생각을 한번 개진해 보려고 합니다. 중독과 관련돼서 철학적으로는 어떤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지나를 봤더니 뭐 역시 중독의 본성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한 가지 흥미롭게 봤던 주제는 과연 중독은 죄인가? 이런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고대 때부터 문헌들을 보면 종교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중독 때문에 고통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인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자꾸만 성적인 생각이 든다, 그게 단순히 절제 가능한 정도로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왜 이럴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중독이라는 건 단순히 본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건강을 위협한다든지 경제적인 생활을 안 좋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종의 죄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일부 문화권에서는요. 죄라는 건 악이라는 개념이랑 구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따지면 악은 vice, 뭐 evil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고, 반면에 죄는 굉장히 흥미로운 번역어 중 하나로 독일어의 슐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슐트는 죄를 뜻하기도 하지만 빚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한테 진 채무. 그래서 죄를 저지른다는 건 단순히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것 이상으로 누군가한테 어떤 내가 짐을 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한테 죄를 저지르는 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게 죄가 될 텐데, 우리가 지금은 자유주의 사상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관념에 되게 익숙한데요. 설사 그것이 나 자신한테 악을 저지르는 거라고 해도 그건 그냥 내 일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 중독이라는 문제는 어쩌면 뭐 꼭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히 넘어갈 사소한 악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한마디로 중독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꽤나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에 지금 중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단순히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 나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해치는 선택을 했다, 이것보다는 적어도 더 심각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꽤나 심각하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중독은 생각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독특한 위치,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중독은 의지와 운명 혹은 정신과 물질 사이에 걸쳐 있는 독특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상황을 가리키잖아요. 내가 술을 끊고 싶은데 안 된다. 오늘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싶은데 중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시게 된다. 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중독이라는 현상의 전제는 사실은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어쩌면 내 의지를 발휘해서 그 행위를 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저히 그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도 끊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처음부터 전제가 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는 굳이 그걸 중독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죠. 당연하다고 부르겠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숨을 쉬지 않고서는 살 수 없잖아요. 숨 쉬는 거는 내가 아무리 의지를 발휘해도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 중독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뭔가에 중독된다는 건 내가 분명히 의지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이라고 불릴 법한 나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 아니면 뭐 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습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타고난 선천적인 것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구성, 배열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에 의해서 나의 정신적인 의지가 무력해지는 상황이 바로 중독의 상황이죠.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중독은 정신이 물질에 굴복하는, 인간의 도덕적이고 더 상위에 있고 어쩌면 신성할 수도 있고 그런 인간 고유의 가치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신이 한낱 물질에게, 한낱 몸에게 굴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중독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중독 현상에 대해서 의학자분들이나 아니면 뇌과학자분들이 제시하는 설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발달된 논리가 많겠지만, 그냥 유명한 분들이 소개해 주시는 견해를 보자면 그냥 대략적으로 나눴을 때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파민에 의한 설명입니다. 역시 요즘에 도파민 얘기가 되게 핫하잖아요. 도파민이 쾌락을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신경 물질인데, 만약에 강한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뇌에서 얘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네? 그러면 도파민의 기본 양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나오는 도파민 자체가 줄어드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그러지 않으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중독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랑, 또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해서 중독을 설명하는 견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안 좋은 상황,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되면, 특히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내 뇌에서 즐거움, 사랑받음, 좀 고통의 완화, 편안함, 이런 것들이랑 관계된 그런 뇌의 회로가 있는데 그런 쪽이 아예 발달을 잘 안 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 과거의 고통이 마치 현재에 찾아온 듯이 어떤 스트레스나 공허함이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런 걸 찾게 된다. 이런 식으로 중독을 설명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설명 중에 한 가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어떤 의사가 1944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그때 나치 독일이 헝가리를 침공하기 직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아기 때 독일이 헝가리를 침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불안해했겠어요. 근데 이 아기가 너무 계속 우는 거예요. 어느 날 울음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어머니가 소아과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좀 이쪽으로 와주세요. 와서 진료 좀 봐주세요. 하니까 그 의사가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근데 지금 당신네 아기 말고도 모든 유대인 아기가 다 울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때 유대인 아기들은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유대인 아기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독일이 침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아기한테 투영이 됐고, 아기도 그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기들은 그런 주변 환경에서의 자극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가 학대를 한다거나 신경을 안 써준다거나 그러면 나는 사랑받지 않는 존재다, 이런 느낌을 아기가 너무 잘 받고 그것이 각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도록 뇌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독에 취약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의사분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뭔가 결핍이 계속 있다고 느끼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에 매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자기도 잘 안 돌보게 되고, 자기도 아이를 낳아도 아이한테 소홀히 대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도 나중에 다시 똑같은 문제에 빠지게 되고, 이런 역사를 겪어온 게 인간의 역사이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사랑을 잘 받았고 뇌가 잘 발달했기 때문에 중독에 취약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중독을 당할 운명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사랑을 잘 받았고 뇌가 잘 발달했기 때문에 중독에 취약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중독을 당할 운명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좀 문제다. 왜냐면 생각보다 뭐 개인의 편차라는 게 당연히 있긴 하지만 누구는 절대적으로 중독에 면역이 돼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절대적으로 불안정해서 중독을 당한 운명인 사람이고 이런 절대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독 문제라는 건 누구나 어떤 인간이든 다 쉽게 겪을 수 있는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각종 주장에 착안해서 결국에 제가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과연 중독을 당하지 않는,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는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 무언가에라도 중독되지 않는 인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뭐에 중독된 거 없으신가요? 저는 글쎄요. 말하자면 일종의 취미도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남는 시간을 어떻게 때워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계속 그걸 찾게 되니까. 예를 들면 저는 롤 경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롤 유튜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없으면 과연 내가 일상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확신이 안 들어요. 그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현대인들이 SNS에 중독이 되는 이유는 SNS가 강한 중독성을 가진 그런 체계를 가졌다라는 것도 분명히 요인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인간이라는 게 참 너무나 당연한 듯이 무언가에는 중독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옛날 특히 영화나 드라마 보면 등장인물들이 항상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체스를 계속 의미 없이 둔다든가 바둑을 계속 두고 있는다든가 마작을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무언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집착한다든가 그런 충분히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행위에 빠져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는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걸로 그려지지만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상으로서 그려지거든요. 한마디로 이 중독이라는 게 심각하게 바라보자면 되게 심각해 보이는 게 맞지만 또 그냥 그런 행위 좀 많이 할 수도 있지,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마주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물론 너무나 중독 때문에 심하게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과민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리고 저는 이 현대사회로 인간이 점점 접어들었다는 건 이 세상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든 설명되는 것들로 바꿔온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내 심리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되는 어떤 현상이 있는 거를 그대로 냅두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과학을 통해서든 어떤 다른 학문을 통해서든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향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가 왜 컨트롤이 안 되지? 내가 이걸 하기 싫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왜 나는 이거를 계속 하게 되지? 이런 자기 자신이 도저히 자신을 통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인간은 그렇게 중독에 취약한 걸까? 왜 무언가에든 중독되지 않는 인간을 상상한다는 건 되게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저는 그건 자기 존재에 텅 비어있는 무언가를 마주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무언가에 빠져있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 자기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채워지지 않는 삶의 의미 같은 게 발견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의 미스터리 같은 게 발견되기도 하고, 이 삶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다 꽉 채워져 있지가 않잖아요. 항상 빈 구멍이 있고, 제가 최근에 니체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이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다는 건 나 자신을 어떤 완결된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부족한 것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아주 근본적인 능력을 지닌 게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라는 활동 자체가 거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진짜로 잘 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위대한 성인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부처 같은 사람들. 근데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수단들을 나름대로 항상 어렸을 때부터 발견을 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하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사랑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무언가 하나는 찾아서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너무 안 좋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처님 같이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로 자신을 잘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그런 방향으로 향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인간에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 이상으로 너무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필요 이상으로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왜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은 결국 언제나 어딘가 한 구석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독이라는 것을 무작정 안 좋게 취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이 문제에만 골몰하면서 그 자기 자신의 텅 빔을 마주하는 경험으로부터는 또다시 한번 도피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중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쭉 말씀드려 봤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중독으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한테 그냥 괜찮아, 그냥 치료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이 그 중독이 심각한 정도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번쯤은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에 중독돼 있나요? 이 현대사회의 중독은 과거사회의 중독과 무엇이 다르며 어떤 각도에서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견해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